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기에 시시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살기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행복을 허락해도 되었을 것을. 너무 늦었다는 후회가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깨닫게 된 셈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삶의 가치와 행동 양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용기, 희망, 감사, 믿음, 솔직함, 공감 능력,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의 저자 브로니 웨어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그녀는 이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의 깊은 인연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52개의 이야기로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일상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기. 자라는 동안 나는 수시로 탄생과 죽음을 목격했다. 농장의 소가 송아지를 낳는 걸 돕거나 어미를 잃은 아기 양에게 병으로 우유를 먹이기도 했다. 눈앞에서 소, 양, 뱀, 다, 병든 말 등이 도축되는 것도 봤다. 어린아이였던 그 당시 내게 죽음이란 종결이고 단지 사체가 부패해서 없어지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학교나 교회에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들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연결지을 수가 없었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파하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 나는 가끔 방커튼을 왈칵 열어본 후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데 안도하기도 했다. 이은하는 삶을 통해 천국은 죽은 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명상을 통해 더 없는 행복감과 인간의 일상 세계를 넘어선 상태를 경험했다. 하지만 명상하지 않을 때조차도 현재 충실하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즐거움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의식이 더욱 고양되는데 누구라도 이를 경험할 수 있다. 동물들도 두려움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 사이에 실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은 첫 번째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면서였다. 그전에도 친척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직면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사후세계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심오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원하던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던 그렇지 않듯 삶이 진짜로 끝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겁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죽음시 존재할 수도 있다. 죽음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당신이 믿든 그렇지 않듯 이번 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부정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에게 해롭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이 사실을 우울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죽음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당신 인생의 하루하루는 선물과도 같다. 건강이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하루는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 오늘 보낸 하루로 인해 당신이 살아갈 날은 하루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최대한 선용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아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늘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자다가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들은 60세 이전에 사망할 수 있고 심지어 40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떠난다.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장기 투병을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자유가 예기치 않게 사라져버리기에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면 건강의 자유를 만끽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살아있다는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당신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언젠가 정말 죽게 되니 말이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음에 설렘을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 삶이 주는 선물과 축복을 최대한 누리자. 죽음과 연관된 다른 공포 중에는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죽어가는 이들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경우가 있다.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짓기에 이들이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죽음이 무언가 아름답고 기대할 만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순수한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비록 죽음은 두려울지라도 죽음 너머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다. 실제 죽음이라는 과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말하자면 영혼이 몸을 10일 동안 줄다리기 하듯 들락날락하지는 않는다. 죽음은 짧다. 그러므로 죽음을 애써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이 외롭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에는 반드시 당신을 감싸는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죽음 그 자체가 말하기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생애를 매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슬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남은 시간이 더 특별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긴다. 이토록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 말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야만 한다. 지금 남은 삶을 최대한 가치 있게 보내자. 죽음이란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금의 삶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자. 당신의 삶은 축하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두려움 없이 솔직한 삶을 살아가자. 당신의 삶을 포용하자.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용기를 갖자. 행복하기를 선택하자.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알겠지만 부모 노릇이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하지만 가장 멋진 일이기도 하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아침에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아이의 얼굴에는 매일 아침 세상을 다 끌어안을 듯한 열의가 가득하고 그 느낌이 나에게로 그대로 전염된다.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인생의 교훈도 얻는다. 태어날 때는 이토록 자유로운데 시간이 갈수록 제약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슬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딸을 통해 내 안에 있던 작은 어린아이를 다시 끌어내서 교류하는 계기로 삼는다. 당신 마음속에도 여전히 작은 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아는 아이가 살면서 인생이 진정 즐거운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까? 방법은 간단하다.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선택하는 것이다. 성장의 대가로 당신에게 온갖 도전이 닥친다고 해도 당신이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권리다. 내가 돌보았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가장 흔한 후회는 행복은 선택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응당 누려야만 했던 행복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삶이 휘둘렸던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했다. 이들이 행복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마음도 무척 아팠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몸이 쇠약해지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렇게 아픈데 행복이라는 건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아끼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가끔은 웃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픈 부위 외에 다른 곳은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연의 소리가 가까이에 있지 않은가? 어떤 시련이 당신의 삶에 닥치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선택할 수 있다.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새로운 것 역시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에 속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루를 망치거나 한 주를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슬퍼하자. 화도 내자. 나쁜 기분이 든다면 그냥 기분 나빠하자. 그런 후에 또다시 행복하기를 선택하자. 당신이 실제로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식적으로 그러기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자. 그렇게 새로 시작하자. 단 몇 분이라고 해도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아라.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연습 과정이 그렇듯 연습 후에는 훨씬 더 나아진다. 삶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점은 당신이 행복할 때 삶이 더 원활하게 흘러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에 비해 더 좋은 운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그 무엇이 되었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변화를 기다릴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 변화는 그 반대 방향에서 일어난다. 즉, 먼저 행복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그러니 상황이 어떻든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을 개선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력을 쏟아부어서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고 운동하고 삶을 관찰하고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심장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즐거움에는 전염성이 있다. 행복함은 또 다른 행복을 끌어들인다. 그러니 당신이 행복해지면 그보다 더 행복해진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신이다. 즐겁게 삶을 조각해 가자. 한 번에 한 걸음씩. 매사에 감사하기. 인생에는 당신을 최대한도로 시험에 들게 한 후 그 뒤에 작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 당신 내면에 있던 또 다른 면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은 결국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물론 감사를 느껴야 할 더 분명한 것들, 일상생활에서 종종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당신에게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가져다 준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모든 이들에게는 감사할 만한 것이 있다. 숨을 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폐와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에 감사하라. 누군가 최근 당신을 보고 미소 지었는가?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한가? 건강이라는 자유에 감사하라.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풍요로운 산물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대지에 감사하라.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자유로운 마음과 그 자유를 머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라.
당신이 죽는다면 그것을 알아챌 누군가가 있는가? 완전히 혼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라. 마실 물이 있는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라. 최근 웃을 일이 있었는가? 웃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라.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감사는 도전의 크기를 줄이고 빛은 더하며 더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상황을 당신 옆으로 끌어들인다. 감사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무대에서 저지른 실수를 통해 간단한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언제나 다음 곡이란 있게 마련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난 참 인간적이라며 한번 웃어 넘겨도 괜찮다. 항상 다음 순간은 있다. 그 다음 순간을 잘 활용하자. 당신이 매일 인생에 웃고 감사하면 삶 또한 당신에게 그 감사함을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삶에 감사하자. 당신의 인생은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 누구에게나 바쁜 날도 좋은 날도 있다. 좋든 나쁘든 지나가게 마련이고 좋은 날이든 바쁜 날이든 다시 찾아온다. 인생은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이다. 좋은 날에만 애착을 갖고 나쁜 날은 두려워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찾아온다. 이 사실을 수용하게 될 때 좋은 시간은 즐기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교훈을 배우며 두 시기 모두 나름의 역할이 있음을 이해하는 한편 좀 더 균형 잡힌 관점과 평정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에서 배움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 이렇고 저런 일이 생기면 모든 게 영원히 완벽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 인생에는 배울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삶을 살아가기가 수월해진다.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는 언제나 배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따금 시련이 찾아와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이 될 수도 있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노라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어둠의 시간을 겪었다면 희망에 의존하기도 어렵다. 그런 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루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작아 보이는 무언가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과제로 느껴진다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한다. 지금은 아주 작은 걸음만 내디딜 만큼의 능력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본다. 1. 색연필을 사서 그림을 그리거나 컬러링 책과 도구를 구입한다. 단순하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색깔은 실제로 마음을 치유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한다. 그림이나 색칠에 신경을 쏟으면 나쁜 상황을 생각하는 대신 현재 당신이 있는 그 공간에 집중하게 된다.
색깔을 활용한 그 어떤 창작 행위라도 유익하다. 2. 당신의 장점을 나열한 목록을 만든다. 그렇다. 당신에게 있는 바로 그 장점을 적어 보자.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 했던 일 중 기분을 좋게 해준 일들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는 구석일 수도 있다.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친절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의 미소를 좋아하든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자신의 어떤 면모,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은 언급하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만 적어보자. 부정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새를 볼 수 있는 어딘가로 가보자. 그냥 새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를 지켜보자.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새들의 노래를 들어보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을 지켜보자. 새들도 살아남아야 하고 나름의 도전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즐겁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다. 4.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금지한다. 켜지도 않는다. 규칙적으로 그런 날을 가져보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잊기 쉽다. 컴퓨터는 많은 면에서 좋은 도구이며 특히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컴퓨터는 당신을 고립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가끔은 컴퓨터를 끄고 컴퓨터가 당신의 삶을 차지하기 전에 즐겼던 것을 하라. 산책이나 운동도 긍정적이다. 5. 당신을 웃게 만들어줄 친구에게 전화하라.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슬픔에 같이 침잠할 사람 말고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그저 쓸데없는 농담을 할 만한 친구한테 전화하라.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산책하러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웃 사람들 중에 항상 쾌활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라. 그들도 좋아할 것이다. 6. 멋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옷을 입어보자. 지금까지 입었던 옷보다 더 밝은 색깔을 골라보자. 공들여 한껏 멋을 부려보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스스로를 속여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니까. 우울할 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다. 7. 아이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린아이들과 잠시 어울린다. 노래 부르기, 흉내내기, 숨바꼭질을 같이 해도 좋다. 그럴 수 없다면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자. 아이들이 단순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당신도 한때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저질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분이다. 그네에 올라타 보자. 몸을 뒤로 젖히고 바람을 맞으며 허공에 미끄러지는 자신을 느껴보자. 8. 옛날 사진첩을 훑어보고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 비록 당신을 슬프게 하는 기억이 되살아나더라도 좋았던 기억에 집중해 보자. 단 그 당시 축복과 같은 기억보다 상실감, 외로움 혹은 결핍의 감정에 휘말리기 쉬우니 유의하자. 만약 사진이 없다면 즐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자. 크게 웃는 것은 분명히 허용된다. 9.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스스로 음식을 준비할 힘이나 에너지가 없다면 밖에 나가서 신선한 주스, 샐러드 혹은 스프 등을 사 오자. 누가 되었든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향해 웃어라. 건강한 음식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웃는 것도 그렇다. 10. 목욕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라. 향기 있는 입욕제나 양초를 사용해도 좋다. 한낮에 목욕하더라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몸에 사치를 선사하라. 가능하다면 마사지를 받아보자. 인간의 손길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울한 기분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황에서는 이런 손길이 그리워질 수 있다. 만약 포용할 사람이 있으면 포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동물을 쓰다듬어라. 우리 모두는 타인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현재 당신 기질을 바꾸기에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행복이나 희망을 약간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만약 당신이 이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노력을 자축하라. 한때 강인했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자.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치유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잠재해 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롭고 놀라우며 수용적이고 행복한 사람 말이다. 다시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자.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웃게 될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웃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강아지. 내 친한 친구가 연인과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친구의 강아지를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나는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했다. 몇 달 전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미씨를 처음 만났을 때 미씨는 동네 수의사의 부탁으로 친구네 집에 막 입양된 상태였다. 아주 어린 강아지였는데 예전에 심하게 학대당한 기억 때문에 미씨는 극도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친구는 미씨 목줄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서 미씨가 내 옆으로 올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씨는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서워하면서 내게 다가오다가 다시 도망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내 옆에 오는데 10분이나 걸렸다. 일단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미씨는 애정의 손길을 허락하고 그 애정을 그대로 흡수했다. 사실 미씨가 곁에 오면 떼어놓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사람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동안에도 미씨는 뒷다리를 쭉 펴서 똑바로 서기를 두려워했다. 미씨의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거나 때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자세라고 한다. 불쌍한 미씨. 길을 걷다 점심을 먹으려고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미씨는 그 전에 쌓아놓은 인간에 대한 신뢰 따위는 다 잊은 듯 행동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미씨를 토닥여주고 미씨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씨도 무섭지만 사랑받으며 원하는 바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씨에게 또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야만 했다.
확실히 미 씨가 내 친구 집에 입양된 것은 잘된 일이었다. 내 친구는 6아이 엄마였고 큰 노력 없이도 엄마로서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미 씨에게는 딱 그런 집이 필요했다.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입양된 후 몇 달 동안 미 씨는 친구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존재로 변해갔다. 슬프게도 트라우마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처음 만날 때는 앞으로 나아갔다 뒷걸음치는 버릇이 계속됐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는 나날이 조금씩 자라났다. 지난 2주 동안 매일매일 미 씨와 나 사이에는 유대감이 커졌다. 미 씨를 오랫동안 산책시켰고 애정을 듬뿍 쏟았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교감의 눈길을 보냈다. 귀여운 미 씨가 겪어왔던 고통을 생각하기조차 싫어질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이제 미 씨는 완전히 나를 신뢰해서 발라당 누워서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한다. 서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뛰어서 내게 다가오고 내 허벅지에 발을 올려놓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본다. 만난 후 처음으로 미 씨는 뒷마당에서 뛰어놀거나 내가 말을 걸을 때 꼬리를 흔들게 됐다. 미 씨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신뢰와 용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다. 미 씨는 오랜만에 만나는 용기 있는 존재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미 씨는 다시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냈다. 개들이 자신을 키워주는 인간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은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인간을 다시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미 씨를 보면서 미 씨가 인간에게 마치 선생님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미 씨가 인간을 다시 신뢰할 용기를 낼 때 미 씨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다. 미 씨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 씨처럼 다시 노력해 볼 용기를 내면 어떨까? 마음을 열고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미래에 만날 사람들이 모두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같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될 수만 있다면 미 씨와 같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내게 웃어주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즐거운 경험이었다. 상처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미 씨만큼의 용기와 신뢰를 갖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 내 책상에 앉아 밖을 내다보면 주로 눈길을 끄는 것은 먼 산이다. 하지만 내 책상과 그 산 사이에는 계곡이 있고 더 가까운 곳에는 집 마당과 지금 마당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나무들도 보인다. 그중 하나는 뽕나무인데 겨울이라 지금은 맨몸으로 서 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잎으로 무성해질 것이고 그 즙이 풍성한 보라색 과실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자연은 생명이 얼마나 순환적인지를 보여준다. 우리 인간들도 역시 삶의 계절과 함께 흐르는 것을 배워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연의 존재들이다. 상실도 있겠지만 사랑도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당신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은 불모지와 같을 때도 있겠지만 축복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요로운 시간도 있을 것이다. 눈물도 있겠지만 웃음도 있을 것이다. 힘겨운 시간도 있겠지만 즐거운 휴식도 존재할 것이다. 질문도 있겠지만 해답도 있을 것이다.
포기도 있겠지만 희망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경험하기로 선택한 삶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현재 생각, 말, 행동은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의식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당신의 결정이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당신의 행동과 말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동법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당신의 생각과 말이 만들어낸 에너지는 실제 생활에서도 그와 일치하는 상황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살지 그렇지 않을지의 여부가 나중에 평화롭게 돌아볼 삶이 될지 아니면 후회하며 돌아볼 삶이 될지를 결정하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제는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과거의 모든 조건, 고통과 성장 속에서 기다려온 진짜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자.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이 될 시간이다. 이것의 출발점은 보다 의식적이고 애정어린 선택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인생은 도전적이다. 당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삶은 당신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노력하면 또는 노력이 부족하면 실제 결과로도 나타난다. 올바른 씨앗을 심어라. 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에게 알맞은 씨앗을 심어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섣부른 판단은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라. 수용하는 것, 그리고 소속감은 건강과 진정한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다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당신의 눈앞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한다. 만약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람의 불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진정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자. 이 질문을 거듭 물어보자. 진정한 자의 불꽃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으며 당신이 스스로 질문을 한 번 던질 때마다 조금씩 빛을 더 발하며 더 밝게 타오를 것이다. 당신도 멋지고 놀라운 것을 즐길 수 있다.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자.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안전하다. 스스로를 허락하고 감사하자. 특히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뽕나무는 겨울이 되어 잎사귀가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따뜻한 날에 함께 있던 새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쉬고 기다리며 봄날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쑥쑥 성장할 다음 계절에 대비한다. 휴식의 계절과 성장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긍정적이고 자기애가 충만하며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연민은 느끼되 긍정적이고 당신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부족을 만들어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라. 진짜가 되자. 당신의 밝은 모습을 공유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웃게 하자.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고난이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당신은 의식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삶, 타인과 자신에게 선함을 더하는 삶, 그리고 후회라는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삶이다. 행복해도 된다. 즐거워도 된다. 때가 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